안녕하세요, 레빗꾸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콰이어트 플레이스 2편을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긴장감 있고 스릴 있는 그런 크리처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편에서는 사실 작은 농장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한 가족의 이야기죠. 리 에보트라는 아빠 혹은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남편과 에블린이라고 하는 엄마의 그리고 레건과 마커스까지 이제 등장을 해서 그 네 가족이 이제 농장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일단은 먼저 그렸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상한 크리처가 등장을 해서 괴물이 등장해서 이제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달려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갔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농장에서 이제 조용히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가족의 이야기였고요. 사실 소리를 내면 괴물들이 찾아온다는 그 설정 때문에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아무 소리 없는 주인공들이 막 슈퍼마켓이나 약국에 가서 이제 뭘 하나 집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 행동했던 그런 적막함의 그런 공포 같은 게 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괴수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편에서는 굉장히 초반에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괴수가 등장하고 나서도 굉장히 그 파괴력이 굉장했죠. 그리고 1편에서는 에블린이 이제 임신한 상태로 나오고 결국에 그 안에서 출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소리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아기를 과연 태어나게 해서 살려낼 거냐, 키워낼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2는 사실 감독인 존 크레신스키가 이제 특별한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부인인 에밀리 블런트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이번 2편이 되겠고요. 감독이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잘 아실 텐데, 사실 이 2편은 완전한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바로 딸 레건입니다. 약간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로 나오는데, 이 레건의 역할이 굉장히 2편에서는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1편 마지막에서는 어떤 괴물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딱 찾아내고 괴물을 물리친 다음에 바로 끝나잖아요. 그 장면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2편에 나오고요. 그리고 2편의 처음 시퀀스를 보면 되게 연결된 시퀀스로 되어 있어요. 맨 첫날 괴물이 등장했던 맨 첫날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좋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 장면부터. 그래서 그 장면이 딱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편에 이어서 2편의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에블린이 이제 1편 직후에 이제 이 에블린과 가족들이 이제 어쨌든 그 공간에서는, 농장에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기찻길을 따라서 이제 조용히 맨발로 걷는 장면이 이제 1편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고요. 일단 걷는 장면 자체도 굉장히 일단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소리를 내면 또 뭔가가 튀어나올 거라는 그런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괴물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1편을 보셨다면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방법을 이용해서 괴물을 처치하는 것도 이제 간간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상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괴물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면서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레건 이라는 청각장애를 가진 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딸이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제 이 영화 후반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이제 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엄마와 마커스 그리고 갓난 애기들은 이제 원래 기차 스테이션 옆에 있는 임시 거주지에 이제 남아서 생활을 하고요. 왜냐면 마커스가 다치기도 했고 그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에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신이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2편에도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에미스로 등장하는 킬리언 머피가 이제 등장합니다. 보통 킬리언 머피는 굉장히 악역으로도 많이 등장했고 굉장히 눈빛이 되게 강렬하게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평범한 인물로 이제 수염을 막 뒤로 나옵니다. 굉장히 킬리언 머피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눈에 힘도 많이 빼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평범하고 용기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질책하는 인물이거든요. 자기의 가족도 지키지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삶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밋이 등장해서 레건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레건이 가는 길을 이제 영화는 계속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괴물들과 어떻게 그들을 피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밀리 블런트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레건에 비해서는 이제 1편에 비해서는 좀 줄었어요. 딸인 레건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 이번에 에밀리 블런트의 이제 분량 자체는 적지만 굉장히 1편에서 보여줬던 그런 강인하고 되게 감성적인 그런 엄마의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전사 같은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또 무서우면 굉장히 눈물도 많이 나요. 그리고 애가 다칠 수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게 이제 표정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과 이제 대결을 해서 어쨌든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그 집념이 굉장히 돋보이게 됩니다. 에밀리 블런트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메리 포핀스에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 곧 개봉할 정글 크루저라는 영화에도 드웨인 존슨과 함께 주연을 맡아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들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액션 이런 것도 잘하고 감정적인 연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력적인 배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도 자신이 잘하는 그런 연기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어쨌든 콰이어트 플레이스 2편은 굉장히 1편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은 이제 그 청각장애를 가진 그 딸의 입장에서 이제 좀 더 서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 장면을 보셨으면 그 괴물을 처단하는 사람이 딸인 레건과 아들인 마커스죠. 그래서 두 인물이 이제 각각 괴수를 처치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잘 보여줬고 레건도 성장을 하게 됐고 그다음 마커스도 굉장히 약하고 실수도 많이 해요.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무기를 들고 그리고 그 괴물의 약점을 이용해서 괴물을 처치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1편에 이어서 2편도 굉장히 좋았고요. 영화관에서 보시면 굉장히 완전히 몰입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극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굉장히 보게 되고 그리고 주인공의 감정이나 주인공의 일에 굉장히 몰입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다가 이제 소리가 탁 들리는 순간 공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로 괴물이 막 뛰어가거나 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는 공포 영화고요. 이 영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2편까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포 영화가 개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편을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은 2편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1편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1편을 꼭 챙겨보시고 극장에 가서 2편까지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제 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엄마도 있고 그리고 아들도 있지만 물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예요. 청각 장애를 가진 또 여성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평범해 보이는 에밋이라는 그 약간 실패한 가장처럼 느껴지죠. 그 에밋을 이끌고 에밋도 약간 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런 레건을 보면서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리고 어떤 혼자 그것도 이제 뭔가 세상에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막 하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에밋도 레건을 돕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편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청각장애를 가진 그런 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킨 영화가 이번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영화 그리고 괴수영화로서 굉장히 매력있고 재미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더위를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화이트 프레스 2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영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레비꾸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브런치에 오셔서 제 영화 리뷰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